미국이나 유럽 여행에서 동양인을 차별하는 서양인들을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여행을 갔다가 기분이 상해서 돌아온 적 모두 있지 않으신가요? 세계 곳곳에는 인종차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동양인 차별로 문을 닫을 뻔한 식당이 한국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기사회생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센스로 가게가 승승장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폴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알레산드라예요. 나폴리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피자, 아름다운 해변, 아니면 화산?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베수비오 화산이 바라보이는 풍경으로 유명하죠. 제가 나폴리에 대해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곳은 제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니까요. 나폴리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리스인들이 처음 이곳에 정착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인지 나폴리의 문화는 정말 다채롭고 풍성해요. 우리 나폴리의 매력은 뭐니 해도 음식이에요. 나폴리 피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유명하죠. 하지만 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스타, 해산물 요리, 리몬첼로 등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게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도 정말 훌륭하답니다. 관광객들이 나폴리를 찾는 이유는 다양해요. 고대 유적지인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가까이 있어 역사 탐방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또 아말피 해안과 카프리 섬 같은 아름다운 해변도 인기 있어요. 도시 자체도 매력적이에요. 좁은 골목길, 화려한 성당들, 그리고 항구에서 바라보는 나폴리만의 전경은 정말 끝내준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은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죠. 우리 가게는 전통 나폴리 요리를 선보이는 곳인데 요즘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나폴리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예요.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현대적인 상점들이 들어서 있고 전통시장 옆에 세련된 부티크도 있죠. 이런 다양성이 나폴리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늘 함께하죠. 관광객들이 나폴리를 찾을 때마다 저는 뿌듯해요. 우리 도시의 매력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 가족 레스토랑은 나폴리 해변가 근처에 있어요. 위치가 정말 좋죠.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손님들도 음식만큼이나 이 전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게의 주력 메뉴는 전통 나폴리식 해산물 리소토예요. 신선한 해산물과 쫄깃한 쌀의 조화가 일품이죠. 가장 중요한 건 신선한 재료예요. 매일 아침 시장에서 가장 좋은 해산물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하죠. 이 레스토랑은 우리 부모님이 젊었을 때부터 운영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셈이죠. 어릴 때부터 이 가게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학교 다녀와서는 항상 이곳에 와서 숙제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랬거든요. 부모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아버지는 주방을 책임지셨고 어머니는 홀을 관리하셨죠. 두 분의 환상의 팀워크 덕분에 우리 가게는 나폴리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았죠. 지금도 어릴 때부터 오셨던 손님들이 가끔 들르세요. 그분들 얼굴을 보면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가게의 인테리어는 전형적인 나폴리 스타일이에요. 벽에는 나폴리의 옛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고 테이블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고풍스러운 느낌을 줘요. 밤에는 촛불을 켜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죠. 관광객들은 이런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세요. 메뉴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해 왔어요. 기본적인 전통 요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 조금씩 변형을 가했죠.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추가했고 글루텐 프리 옵션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인 해산물 리소토는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가게의 자존심 같은 거니까요. 레스토랑 운영이 늘 쉽지만은 않았어요. 경제 위기 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끈끈해졌고 가게에 대한 애정도 더 커졌어요. 이 레스토랑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자부심이죠.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 그리고 나폴리의 맛과 문화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가게를 맡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모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가게를 현대식 나폴리 레스토랑으로 리모델링 하자고요. 처음에 부모님은 조금 망설이셨어요. 수십 년간 지켜온 전통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나 봐요. 하지만 제가 열정적으로 설득했죠. 우리가 전통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젊은 손님들도 더 많이 올 거고 우리 가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부모님께서 제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인 해산물 리소토는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동의했죠. 그 요리는 우리 가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리모델링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메뉴부터 손봤죠. 전통 요리를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인 트위스트를 가미했어요. 예를 들어 클래식한 파스타 요리에 이색적인 재료를 추가한다든가 전통 디저트를 새로운 모양으로 재해석한다든가 하는 식이었죠. 인테리어도 많이 바꿨어요. 기존의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는 유지하되 좀 더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더했죠.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은 그대로 두되 액자를 새 것으로 바꿨고 조명도 좀 더 세련된 것으로 교체했어요. 하지만 창문에서 보이는 바다 전망은 그대로 살렸어요. 그건 우리 가게의 가장 큰 매력이니까요. 와인 리스트도 새로 만들었어요. 지역 와이너리들과 협력해서 나폴리 지역의 훌륭한 와인들을 소개하기로 했죠.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 와인도 다양하게 구비했고요. 와인에 대해 공부도 많이 했어요. 손님들께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모든 변화를 준비하면서 정말 설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죠. 과연 손님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단골 손님들은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면서도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레스토랑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고 가게 문을 닫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상상했어요. 새롭게 태어날 우리 가게의 모습을,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해하는 손님들의 모습을요.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보니 꽤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도 필요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바로 병간호를 하시게 되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게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부모님 두 분이서 가게를 꾸려오셨는데 갑자기 두 분 다 가게를 비우게 된 거예요. 결국 제가 혼자 가게를 맡아 운영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두렵기도 했죠. 지금까지 부모님 곁에서 일하긴 했지만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건 처음이니까요. 게다가 리모델링 공사도 마무리 단계라 신경 써야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제 능력을 증명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부모님께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혼자서는 역시 힘들겠다 싶었어요. 특히 리모델링이 끝나고 가게를 다시 열면 더 바빠질 텐데 말이죠. 그래서 새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마침 이력서를 낸 사람 중에
프란체스카라는 친구가 경력도 좋고 첫인상도 좋아서 바로 채용했죠. 프란체스카는 처음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일도 꼼꼼히 잘하고요. 덕분에 저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었죠. 주방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새 메뉴 개발에도 시간을 쓸 수 있었어요. 가게 운영을 하면서 부모님의 노고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매일매일 이렇게 일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계신 아버지와 간호하시는 어머니께 가게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두 분 다 걱정 말라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리모델링이 끝나고 처음 몇 주 동안의 가게 운영은 정말 좋았어요. 손님들이 새로운 인테리어를 보고 좋아하셨고 새 메뉴에 대한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SNS에서 우리 가게에 대한 안 좋은 리뷰를 보게 됐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우리 가게에서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리뷰가 계속 올라오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알고 보니 프란체스카가 외국인 손님들을 차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계 손님들을 구석자리에 앉히거나 주문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주방에 몰두하고 있을 때나 가게를 잠시 비웠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너무 충격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말 괴로웠어요. 우리 가게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손님들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팠죠. 나폴리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이런 안 좋은 경험을 안겨줬다니 정말 미안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SNS를 통해 이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우리 가게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까지 생겼어요. 매출은 급감했고 예약 취소도 잇따랐죠. 단골 손님들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모든 게 제 책임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잘못이니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손님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고민했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겨우 회복 중이신 아버지께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해드리기가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죠. 결국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실망하셨지만 동시에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 라고 말씀해 주셨죠. 프란체스카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양인 손님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결국 프란체스카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우선 공개 사과문 작성부터 했죠. SNS와 가게 앞에 진심을 담아 사과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했어요. 또 차별당했던 손님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가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6개월 동안 가게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어요. 한 동양인 유학생이 지원을 하러 왔는데 그분이 바로 지우였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밝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면접 과정에서 지우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우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게의 상황을 SNS를 통해 알고 있었고 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죠. 지우의 아이디어는 정말 신선했어요. 한국과 이탈리아 요리를 퓨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결국 지우를 채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정말 탁월했다는 걸 곧 알게 됐죠. 지우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단순히 주문을 받고 서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메뉴 개발에도 참여하고
가게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죠. 특히 지우의 SNS 활용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가게의 새로운 모습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어 올리고 가게의 스토리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덕분에 서서히 젊은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제안으로 무료 시식회도 열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맛봤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시식회를 통해 우리 가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지우는 또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메뉴도 만들었어요.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탈리안 요리를 개발한 거죠. 이게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우리 가게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우와 함께 일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 등이요. 지우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제 파트너가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지우와 함께 노력한 결과 가게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졌고 리뷰도 긍정적인 내용이 늘어났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등장은 우리 가게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지우와 함께 일하면서 가게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손님들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유명한 한국인 여행 블로거가 우리 가게를 방문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한국인 관광객처럼 보였어요. 지우가 한국어로 응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래요. 라고 말이죠. 지우는 정말 열심히 그 블로거를 응대했어요. 우리 가게의 역사부터 새로 만든 퓨전 요리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이탈리아어로 보충 설명을 했고요. 블로거는 정말 관심 있게 들으면서 계속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더라고요. 음식이 나왔을 때 블로거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지우가 개발한 한국식 퓨전 파스타를 굉장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새로워요. 매콤해서 한국인의 입맛에도 딱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지우와 눈이 마주쳐 서로 빙그레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블로거는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의 변화 과정과 지우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실수와 그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그리고 지우와 함께 만들어낸 변화까지요. 블로거는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멋져요. 이런 가게라면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아 정말 기뻤거든요. 블로거는 떠나면서 곧 블로그에 리뷰를 올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리뷰가 올라왔어요.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었죠. 우리 가게의 음식은 물론이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까지 상세히 소개해 주셨어요. 그 리뷰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매출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현지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새로운 퓨전 요리에 관심을 보이면서 나폴리에 이런 독특한 맛집이 있다니 자랑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우리 가게는 나폴리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됐어요. 한국과 이탈리안 퓨전 요리의 선구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지우의 아이디어와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가게가 바빠지면서 일은 더 힘들어졌지만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즐거웠죠. 손님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가게가 성공 궤도에 오르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바로 가게를 확장하는 거였죠. 더 많은 손님을 모실 수 있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우와 함께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우가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우 없인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우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을 숨기고 축하한다고 말했죠. 다행히 지우는 가게 확장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새 장소를 고르고 메뉴도 새로 더 만들었죠. 지우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새 장소는 정말 근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죠. 인테리어도 한국과 이탈리아의 분위기를 절묘하게 섞어 꾸몄어요. 지우가 한국에서 가져온 소품들로 포인트를 줬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메뉴도 더욱 다양해졌고요. 기존의 인기 메뉴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퓨전 요리들을 추가했죠. 특히 지우가 개발한 김치 리소토가 대박이 났어요. 처음엔 손님들이 낯설어했지만 한번 맛보면 계속 찾는 단골 메뉴가 됐죠. 지우가 떠나기 전 우리는 함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 손님들과 소통하는 기술 등을 가르쳤죠. 이 프로그램 덕분에 지우가 없어도 가게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고 직원들 모두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 가게는 나폴리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어요. 관광 가이드북에도 소개되고 유명인들도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가끔 지우에게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우리 가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우에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라고 말해요. 이 가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우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이렇게 성공하지도 못했겠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걸 통해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이제 우리 가게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됐죠. 이탈리아와 한국, 나아가 전 세계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장소가 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제 새로운 꿈이에요. 이탈리아에서 보내온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유학생 지우의 센스로 한 가게를 일으켜 세우다니 너무나 뿌듯한 일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